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CTO-CL이라고 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은 70%의 추첨제 물량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만큼 CTO-CL의 분양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미친 분양가 CTO-CL 3단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CTO-CL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 역시도 CTO-CL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모집 공고가 나오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 자체가 좀 높게 책정된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모집 공고를 보시고 분양가를 보시고 과연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CTO-CL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제 생각을 오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익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CTO-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00여 세대의 이제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성이 되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단지가 먼저 이제 분양을 합니다.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같이 혼합해서 지어지는데 총 1879세대이고 아파트는 이제 97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36층으로 8개 동이고, 이제 오피스텔이 한 2개 동, 그리고 아파트가 6개 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은 아파트에 대한 주안점을 두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7호제곱미터, 84제곱미터, 그리고 101, 136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70%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이라도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우선해서 추첨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 시기는 2024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살펴보면 이제 거시적으로 넓은 측면을 한번 보겠고, 그리고 세부적인 미시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TO-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도 국제 신도시하고 인접하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인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CTO-CL의 규모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CTO-CL이라고 볼 수가 있고, 10,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CTO-CL의 3단지가 최초로 분양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익역이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익역은 지금 개통이 안 됐어요. 하지만 향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 CTO-CL이 이제 입주를 하는 2024년도에 이제 맞물려서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인접하고 있는 거리에 있고, 이 주변에 인하대역 인근에 이제 인하대학교라든가 인하공전이라든가 이런 대학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이 CTO-CL 안에도 학교 용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구시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이 문학산이라든가 이 CTO-CL 인근의 유원지 그랜드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분양가만 본다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때까지 신도시나 이런 미니 신도시급이 분양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 분양되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고는 비싸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분양되는 물량 이후에 순차적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됐을 때는 점점 더 분양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양하는 그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의 분양 가격을 이제 찍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3단지가 분양을 시작하고 또 이제 다른 단지들이 분양을 시작하면서 이제 토목공사를 하고 이제 골조가 세워지게 되면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저는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이 분양가를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지금 분양하는 이 단지가 가장 쌀 분양 가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천에 거주하시면서 실거주 여건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패스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킵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 이거 너무 비싸 하고 그냥 지나쳐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지 그냥 이 CTOCL이라고 하는 이 단지가 그냥 아파트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지에 상업시설하고 학교 용지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객역이라고 하는 역이 또 이제 예정되어 있고, 송도역에 이제 KTX가 예정되어 있고, 또 이제 월판선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GTX B 노선이 이제 인천 송도로 오면서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GTX B 노선에 이제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지적으로 이 CTOCL의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입지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의 대단지의 구성을 이루는 그 특수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CTOCL이라고 하는 이 단지만의 만세대 이상의 새로운 브랜드, 인천에서의 새로운 브랜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CTOCL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비싸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CTOCL을 좀 미시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3단지가 이렇게 분양을 할 예정이고, 상업시설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상업시설이 있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CTOCL 오피스텔 지하에 뭐 CGV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편의시설들이 이제 증대될 곳이에요. 그리고 하객역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위치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좀 단점적인 부분은 새로운 그런 학교 용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학교 용지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게 3단지의 모습이에요. 다만 3단지의 단점은 상업시설과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하객역하고 같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CTOC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파트만 그냥 넣는 그런 미니 신도시급의 그런 주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그랜드파크라든가, 창조혁신도시, 그리고 뭐 주거 용지, 그리고 상업, 문화, 업무 복합 시설들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CTOCL에 들어와 있는 여기에 그 주거 단지뿐만 아니라 이런 유원지라든가 공원, 그리고 학교 용지들을 통해서 이 자체만으로도 살기가 굉장히 편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하객역이라든가 송도역을 이용해서 다른 도심하고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한 그런 1군 건설사가 들어오는 이 3단지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것은 주변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 힐스테이트 하객이나 이런 분양 물량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다는 게 단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항상 드리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입지적 가치가 있는 곳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입지적 가치가 좋은 곳에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들은 입지적 가치가 좋다면은 그 가격을 수반해가지고 제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초로 분양하는 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하고 3기 신도시나 이런 추후에 공공물량들이 공급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길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전 청약이 있고 내년에 사전 청약이 있지만은 본 청약을 2, 3년 뒤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본 청약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주택 공급의 물량들이 공급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CTO CL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런 주거 벨트 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갖고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많은 통합적인 생활권을 이제 형성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파트 3단지만 딱 짓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런 CTOC를 만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상업용지가 있고 이쪽 부분에 이제 여기 이제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송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인천에서는 그만큼 이제 46층까지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가 있는 힐스테이트라든가 더샵 뭐 이런 컨소시엄으로 만드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힐스테이트 하객이 여기 인접해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하고, 하지만은 이 CTO CL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지 형태의 복합 문화시설을 만든다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 보면은 뭐 그린파크라든가 블루파크, 펫가든, 어린이 놀이터 이 단지 배치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트리트몰이 있어요. 이렇게 스트리트몰이 있어서 두 개의 동은 이제 311동하고 312동은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의 동은 이제 아파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상업시설들로 인해서 상업시설이 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조망을 조금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제가 봤는데 평면도가 좋습니다. 보면은 7호 A타입인데 124세대예요. 보면은 4베이로 되어 있고요. 방이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방이 알파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7호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4개나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신발장하고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제가 7호제곱미터를 봤을 때 이 평면 구성은 나쁘지 않고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점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작아요.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이 좀 작아 보이고 안방의 공간도 조금 작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7호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를 봤을 때 이 방해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여기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면적이 건축에 의해서 좀 깎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잘 활용도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7호 B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세대로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베이의 모습이고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하나, 2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창문하고 이제 마통풍이 잘 안 됩니다. 이런 타워형이나 탑상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마통풍이 안 되는데 이제 이 작은 방을 열어놓게 됐을 때 창문이 측면에도 있고 정면에도 있죠. 이 측면과 정면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여기에 그 거실 창하고 이 작은 방의 측면 창하고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탑상형이나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방의 이 창문이 마통풍이 가능한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라고 하지만은 열어놓으면은 마통풍이 가능해서 환기성이 그래도 타워형 치고는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구조로 보여지고, 현관에서 진입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신발장이라던가 그리고 조그만한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팬트리 공간도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드레스룸이 좀 작습니다. 작지만은 타워형의 구조치고는 그렇게 나빠 보이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84A 타입을 보시게 된다면 246세대의 규모로 세대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거의 남서양의 구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4베이의 구성이고요.
안방이 있고 작은 방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추가적인 방해 공간, 알파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이 4개로 이제 구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 드레스룸은 84제곱미터 치고는 좀 작은 드레스룸의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좀 크게 D자로 빠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고 이쪽 창문 쪽에는 그 공간 활용도가 없어 보이는 걸로 보여요. 다만 창문이 나 있고 환풍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작지만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알파룸 공간의 방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84 타입 치고는 구조가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84B 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세대이고 4베이 구성이고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CTO-CL 같은 경우에 3단지는 드레스룸이 작게 빠졌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이 2개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방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룸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방이 이제 3개네요. A 타입하고는 좀 방의 개수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팬트리 공간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룸이 없는 대신에 이쪽 이제 거실 부분에 이제 수납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단점적인 부분, 뭐 드레스룸이 작다던가 알파룸이 없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구성이 잘 좋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도 이제 추가적인 주방에 다용도실 말고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68세대에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에 안방이 있고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있고 여기에 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작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작아 보이고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팬트리 공간이 있고 그리고 주방에 별도로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괜찮다고 보여지고 거실 공간도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성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요 공간이 있다는 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1 타입 같은 경우에는 170세대이고 이제 추첨제 물량이 70%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베이의 구성이고 방이 안방하고 작은 방 2개 그리고 이 알파룸의 공간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1 타입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보편적인 구성이지만 4베이의 혁신 평면이기 때문에 많은 주거의 그 안락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36제곱미터의 2세대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현관으로 봤을 때 2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방 공간이 굉장히 많죠. 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분양가가 이제 9억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는 CTO-CL의 3단지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천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보면 되시겠고 청약 통장의 순위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24개월이고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가 25%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30%이지만 추첨제가 70%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추첨제 물량을 노리시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특별 공급이 22일에 있고요. 1순위 해당 지역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1순위 기타 지역은 2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31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그리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만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억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선, 그리고 136제곱미터, 이 뭐 두 세대이기 때문에 번외로 하겠습니다. 9억 이하로 이제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 분양 가격을 본다면 인근의 힐스테이트 하객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쌉니다. 지금 현재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분양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급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1군 건설사에 역이 생기고, 이러한 장점적인 부분들이 향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분양될 그런 분양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CTOCR의 관심도는 높아질 거예요. 이거는 아마 신도시를 분양을 받았던 분들,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처음에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쟁들이 발생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분양가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그 기반 시설들이 갖춰지게 되면서 눈으로 이제 가시화되게 됐을 때는, 아, 그때가 쌌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분양 가격은 비싸다고 보지만,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장점,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인접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향후에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 CTOCL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지 그런 규모가 형성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다소 비싸도 실거주 여건의 분들이라면 그래도 청약을 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7호제곱미터가 방 4개까지 나왔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좀 구성이 좋아 보였고, 8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구성이 좋아 보였습니다. 방이 4개였기 때문에. 그리고 101 타입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쩌면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이 패스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라서 좀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안 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경쟁은 치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너무나 좋은 타입들을 노리기보다는 당첨 확률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이제 탑상형의 구조인 뭐 75B 타입이나 75C나 84C나 84B 타입 같은 것들을 노리시게 된다면 당첨 확률은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가 비쌉니다. 분양가 비싸지만은 향후에 이 CTOCL이 형성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고 하객역이 개통이 되고 뭐 송도의 KTX가 이제 개통이 되고 하게 된다면은 그 정도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송도에 국제 신도시가 있는 것만큼 CTOCL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그리고 인천에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비싸다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외곽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신도시들의 가격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인천의 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런 착시 현상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주변의 상황들을 고려해 보시고, 제 의견은, 조언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101 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70%의 추첨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84제곱미터의 이하 물량들도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 잘 고려하셔가지고 청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